간호사 이직 스펙이 필요한가? 스펙이 필요하긴 하죠. 근데 처음에 신규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덜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토익 얼마에, 학교 성적이 얼마에 이런 게 스펙이었다면 2차에서 3차 병원으로 간다고 쳤을 때 2차 병원에서 얼마나 경력이 있었는지, 어느 부서에서 일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2차 병원이라 하더라도 응급실이고 중환자실이고 약간 좀 이러면 그게 어떻게 하나의 스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위로 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직을 음. 밑으로 많이 간다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 간호사는 평균 근속 연수가 4에서 5년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 영상의 전제는 근속 연수가 4에서 5년이고, 그리고 거기에 한 부서에서 충분히 실무 지식을 쌓았다는 것을 가정하고 이직하는 내용. 뭐 나는 이직을 안 한다. 와이즈님처럼 이제 9년 넘어서 10년 막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을 거다 하지만은 평균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도 한 곳에서 진짜 오래 일할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럴 계획이 있었는데, 이직을 생각하는 거는 사고 나듯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비혼주의 이렇게 막 선언했는데, 만약에 아이돌 남자 같은 외모의 경제력인 남자가 내 앞에 있다면, 나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면, 여자아이돌 같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이 나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면 과연 비혼주의를 고수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고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난 절대 이직 안 해. 이 병에서 뼈를 묻을 거야. 하지만 이제 이런 인생에 큰 변화를 줄 것 같은 일이 생기면은 뼈 묻은 거 다시 파내. 저기 양지 바른 곳으로 이장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다른 선택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 이직은 충분히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게 어떤 사고처럼 이렇게 다가온다라는 게 저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같이 일하던 형님이 간호사인데 의사랑 좀 불화가 좀 있었어. 그래가지고 홧김에 나와버렸죠. 다시 들어올라 하니까 넌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돼 하면서 간호부에서 막더라고 그거를. 아니 그 진료부랑 그 저거 한 건데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어떻게 보면 사고 아닌 사고잖아 그것도. 나한테도 아예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충분히 내가 이거를 계속 20년 동안 뭐 다닐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별 탈이 없어서 다니고 있는 거지. 이직은 만약에 하게 된다면 뭐 간호사 장점 아닌 장점이잖아. 취업할 곳이 많다는 거. 취업할 곳이 많아서 그런지 그렇게 막 되게 고민되진 않더라고요 이게. 근처에 병원 뭐 많잖아. 그럼 그건 가면 되지. 약간 좀 이런 거예요. 그 제가 여행을 좀 좋아하는데 미국을 간다든지 뭐 캐나다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페루를 간다든지 아프리카를 간다든지 이런 데 갈 때는 막 거창하게 막 여기 비행기가 얼마 들고 호텔 여기서 자면 되겠고 막 이렇게 좀 나름의 계획을 잡아요. 근데 제가 일본을 한 번도 안 갔거든요. 대만도 딱 한 번 갔어 진짜로. 일본을 왜 안 갔느냐, 너무 가까우니까 언제든지 가면 되겠지. 약간 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일본을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병원 이직한다는 게 저에게는 뭐 많은데 뭐 고민할 필요가 있나? 이직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은 어느 규모의 병원에 갈 거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이제 33이고 좀 있으면 34인데 뭘 도전하기에는 환경에 어떤 적응하기에도 좀 귀찮고 사실. 그 다음에 병원에 큰 욕심이 없어요 사실 저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슷한 병원이면 비슷한 병원이 갈 거고, 더 큰 규모의 병원은 안 갈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더 낮은 3차 병원이라든지 아예 그냥 완전 이런 데로 갈 것 같아가지고. 3차 병원이면 대학병원. 대학병원 1, 2, 3 색깔이에요. 1차 그것도 의원이잖아 또. 그럼 규모가 좀 작은 곳 아니면 비슷한 곳 이 정도? 그런 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네.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직할 때 스펙이 필요한가에 대한 거잖아요. 스펙. 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더 높은 곳으로 가자면은 뭐 토익이라든지 뭐 어떤 다른 뭐 자격증 뭐 이런 스펙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다운그레이드 해서 가면은 스펙이 크게 필요하지 않는데 저는 이 두 가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기를 잘 노려야 돼요. 시기. 입사도 타이밍이거든요. 인력을 구하는 타이밍이 언제냐면은 분기별로 간호 등급 신고를 하거든요. 간호 1등급부터 이제 뒤에 뭐 6등급인가 7등급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수가 차등제가 있잖아요. 3월, 6월, 9월, 12월, 20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 시기에 잘 맞춰서 이제 그때 인력이 미달되는 병원은 구인 공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력. 젊음, 인내력하고 젊음. 우리가 40대가 넘었다면 어떻게 될까?
40대는 어떻게 보면 좀 활용도가 좀 떨어지죠. 노하우 같은 건 모르겠지만 체력적인 게 아무래도 많이 요구가 되는 게 간호사라는 직업이기 때문에 뭐 40대, 50대가 될 때까지 말단의 업무를 시키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 나이가 되면은 이제 그 나이대에 맞는 직책을 부여하고 이제 그런 걸 또 기대한단 말이죠. 그렇죠. 진짜 저희가 50대, 60대 돼가지고 막내일 액팅 업무를 하는 거를 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거든요. 보는 건 마음 아플 것 같아요. 환자들도 마음 아파가지고 다른 선생님을 해주세요. 마음이 저 아픕니다. 쉬십시오. 제가 그냥 참겠습니다. 어르신 제가 안 아플게요. 나이 든 의사 선생님 있어요. 네. 나이는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외관상을 보면은 백발의 노인이고 걷는 것도 진짜 이렇게 엄청 이렇게 노인처럼 걸어요. 한 80대가 돼 보이는데 디멘치아가 안 오셨어? 나이에 따른 그런 기억력 감퇴는 있는 것 같은데 치매가 있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일을 그래가지고- 하시긴 하니 근데? 해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제 그분도 담당 환자가 있단 말이죠. 혜진을 볼 때 네. 환자가 아이고 안 오셔도 됩니다. 아이고 형님. 만약 간호사 정경님 80대까지라 하면은 환자분 수액을 좀 놔다 드릴게요. 그만하십시오. 약간 저런 거 아닌지. 막 갑자기 좀 지각하고 하루 출근 안 하고 이러면은 뭔 일 생긴 거 아닌가 이러면서 바로 그렇지. 이 노동이기 때문에 네. 나이가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죠. 네. 차에 비하면은 차도 이제 해가 갈수록 노후화가 되잖아요. 네. 사람으로 따지면 노화. 근데 차도 노후화가 되면서 10년, 20년 타면은 이제 낡고 수리될 수도 있고 고장 나고 막 그러듯이 사람들도 나이가 들수록 어떤 질병에 노출돼 있고 발병률이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고용주 입장에서는 젊은 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상급종합병원 이런 거에 이렇게 도전하고 싶다 하는 거는 일부의 사례라고 봐요. 제가 이 통계 자료를 가졌거든요. 이제 의료기관별 평균 간호사 연령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기준 평균 나이가 32.9세, 종합병원 같은 곳에는 34.4세, 병원급은 37.3세, 요양병원은 45.8세. 이 데이터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전체 간호사 수를 조사한 데이터예요. 21만 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런 나이대 분포를 본다면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아래 단계로 가는 게 그렇지. 어떻게 추론할 수 있단 말이죠. 네. 뭐 일부야 뭐 위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래 단계 가는 게 보통 평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가는 거. 이제 그거에 대한 투자 가치는 과연 또 있을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있거든요. 이제 높은 곳으로 가면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스펙을 맞추기 위해서. 네. 투자한 금액이나 시간 대비해서 나중에 자기가 이윤을 뽑아낼 수 있을까? 가게 되면은 거기 처음부터 원래 있던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오래 근속하는 사람을 조금 더 우대해 주잖아요. 그렇죠. 이제 간호사가 능력자라기보다는 오래 버틴 게 능력이기 때문에 야 중요한 얘기했어. 맞아. 만약에 높은 곳으로 바로 이직한다면은 그 치열함 속에서 살아야 돼요. 맞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있던 기존 멤버와도 경쟁을 해야 되고 위에 치고 올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과도 경쟁해야 되고 또 밑에서 또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사람들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고 상당한 스트레스일 거란 말이죠. 만약 경쟁에서 이겼어요. 차지 간호사 달고 수강원사 달고 이제 그 위로 가고 했지만 평생 경쟁해야 돼요. 나올 때까지 수강원사 자리 유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평가가 있는지 모르지만 실적이 안 좋고 나면은 진짜 막 저번에 얘기한 뭐 CSR 같은데 보내가지고 퇴사 아닌 퇴사 압박을 또 수강원사 되려면은 상급종합병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을 나가야 되더라고요. 대학원 가는 것도 비용이 국립 같은 거 500이고 사립은 1000 가까이 하더라고요. 1년 학비가. 개 비싸네. 2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2000에 그 들어가는 시간 일하면서 이제 야간 그걸 하면서 레포트를 쓰면서 그 얼마나 피곤해요. 투자한 거에 대비해서 이제 이런 인컴 수익이 있느냐 그게 또 의문이에요. 수강호사라고 하면은 나이도 있으니까 그 나이 때면은 또 옮기는 것도 젊은 때보다는 조금 어려워지잖아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워라밸 느낌으로 나는 진짜 할 만큼만 하고 퇴근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수강호사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자발적으로 오버타임을 하고 여기 병원에서 살듯이 이렇게 막 일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진짜 칼퇴근 막 하고 이러면은 교체할 순간 오면은 잘릴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죠. 난 대학원 가기 싫어서라도 수습 안 하길래 뭘 또 공부를 해. 경쟁을 진짜 생각하면은 위로 가는 거는 정말 좀 고단한 삶이 펼쳐지지 않을까. 힘들어서 나가려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그 YZ 보유 병원과 아닌 병원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여긴만큼 분위기 괜찮은 데 없다. 그렇게 해서 제가 좀 많이 잡고 있어요.
나가지 마 얘들아. 응? 119 시험 치지 마. 응? 그 응급 구조사 선생님들 시험 치도록 놔둬 그냥 그거. 그래서 2년 있다가 다 나가고 막 맞아. 응급실 그렇게 원해서 응급실 넣어줬디만 절대 119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는 순간 네. 아 면담 좀 해보고 싶은데 면담 아. 좀 가능할까요? 저 119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예? 대우를 얼마나 박하게 해줬으면 다 공무원으로 빠질라 그러겠어요. 예? 너그 병원 뭐 수생 도망갔다고? 제가 일하는 병동 수쌤이 갑자기 출근 안 하더라고. 응급사직을 했다고 하더라고. 아 무슨 초등학생이야. 나이 40, 50대 가지고 무슨 잠수를 타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캐스팅 같은 걸 하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도 웃겨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구나 생각되더라고요. 나중에 이거는 진짜 따로 컨텐츠를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탈출 수간. 응급사직한 수간호사 해가지고. 뭐라고요? 아직도 장갑이를 구독 안 했다고요? 여러분들 고무장갑으로 다 기뺨띠 맞고 싶습니까? 얼른 구독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될까? 그리고 좋아요도 누르십시오. 좀 마음에 들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좋아요, 알림 설정 다 해주세요. 예? 그리고 세트로 YZ도 같이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